달을 매일 같은 시간에 관찰하면 모양과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쯤 달을 봤다면 분명 다음날 저녁 8시에는 어제보다 밝은 부분은 조금 늘었고 위치도 조금 동쪽으로 이동해 있을 겁니다. 이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체로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행성들은 달과 다르게 하루 사이의 움직임이 그리 크지 않아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름 정도 관찰하면 행성들도 미세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렇듯 달은 지구를 공전하고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각각 그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과 행성들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황도와 백도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황도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 백도는 달이 움직이는 길이지요. 지구 밖에서 본 태양과 한낮에 뜬 태양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질녘 태양은 대기로 인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태양의 색깔을 오해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맑은 날 달빛은 눈부시도록 희게 보입니다. 만약 달빛이 희지 않다면 그날의 대기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고 아주 누렇게 보인다면 그날은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대기 상태가 극도로 나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만약 해와 달이 같은 길을 간다면? 황도와 백도가 일치한다면? 그럼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황도와 백도는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견상이 1년에 2, 3회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두 길은 1년에 2, 3회 정도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길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도는 약 5도쯤 됩니다. 그리 큰 각도라 느껴지지 않을 테지만 각 전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생각해 본다면 작은 각은 아닙니다. 보름달의 각지름이 0.5도이므로 해와 달은 최대 보름달 10개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로의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전체 하늘을 고려해 보면 해와 달은 거의 같은 길을 가는 셈이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거의 같은 출발선에 있지만 자라면서 살아온 환경이나 성향 등에 따라서 모두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지요. 자신 주변에 있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는 뉴턴의 3가지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물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혹시 지난 주말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보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나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이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만약 1년 이상 장기간 반복할 경우 반영구적인 습관으로 굳어지는데 이를 습관회로라고 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운동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물리법칙인 만큼 물리적인 변화를 주어야 벗어날 수 있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관련된 물리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과거의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면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작은 행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힘이 계속 쌓여 큰 힘으로 작용하면 과거의 관성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큰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커지는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다가 아니야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처럼 말이죠.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뉴턴의 법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성들은 어떨까요? 행성의 움직임도 뉴턴의 법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성운의 회전에 의해 탄생합니다. 이때 성운의 회전을 돕는 외부의 힘이 있다면 별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성운이 회전함에 따라 성운을 이루고 있는 가스와 먼지들은 한 평면에 넓게 퍼지게 됩니다. 밀가루 반죽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납작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원반 내에 있는 가스와 먼지들은 정전기력 및 중력으로 인해 미행성으로 자라고 이들의 충돌이 지금의 행성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태양계 행성들이 거의 같은 면 위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이유는 거대한 원반이 처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고 이후 행성들의 공전 방향을 바꿀 만한 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면은 황도면과 거의 일치하고 황도와 백도는 5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달과 행성은 거의 같은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과 행성이 만나는 이유입니다. 이런 달과 행성의 만남이 3월에 2차례 있을 예정입니다. 해와 달을 제외한 가장 밝은 두 천체가 서쪽 하늘에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밝은 빛을 볼 수 있죠. 망원경이 있다면 금성의 모양과 목성의 4대 위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승달과 금성은 점점 가까워지며 초승달 오른쪽 꼭지 끝에 금성이 걸려있는 모습을 끝으로 지평선 아래로 사라집니다. 달과 행성이 만드는 멋진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달과 행성들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거의 같은 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놓이는 현상은 자주 볼 수 있죠. 이를 두고 매번 우주쇼라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모이는 건 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꽤 볼만하기 때문입니다. 3월에 있을 두 번의 만남은 그런 화제성을 갖추고 있으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